지금 경호처 내부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한겨레 단독 보도부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폭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 갖고 어제도 간부 6명과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기 사용을 독촉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칼로 찔러라는 얘기인가요? 상당히 경악스럽고 참 충격적인 얘기를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정신 상태가 어떨까? 확실히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은 있는 것 같아요. 뭐 계엄할 때 그냥 우리 공수부대원들한테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찍어서라도 다 체포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지금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갖고 나를 지금 체포하려고 한 거니까 경호처 식구들 나를 좀 지켜줘 이런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상한 지시와 생각과 판단을 하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도 저 자리에는 한시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이 보도가 지금 여러 군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뭐 사실이 아니다. 매뉴얼대로 하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이게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경호처 내부에서도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되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언론의 외부에 알려서라도 이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졌다라는 거잖아요. 경호처가 특히 위와 아래가 완전히 분리돼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 뒤에 우리가 좀 더 얘기하겠지만은 그게 이제 징후가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작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는 대통령이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을 뿐 무기 사용과 관련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 사실 앞단이 영장 집행이 다 불법이라고 위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법한 직무 수행 강조가 약간 좀 쎄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체포하러 오는 경찰과 공수처가 테러리스트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칼을 쓴다라는 거는 거의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테러하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치고 또 몸으로 이제 막는 게 원칙이지만은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면은 뭐 이런 제가 경호처 매뉴얼을 보지를 않았지만 딱 그렇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압을 해야 된다.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면은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혼자 지금 망상에 젖어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경호처 사람들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대통령을 위해서 몸이라도 던져서 자기 몸을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상명하복이 매우 강한 조직이니까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일단은 윤석열은 이거를 지시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지금 직무가 정지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이 예우를 받듯이 경호를 받듯이 이렇게 하는 거지 전직 대통령이 예를 들면 박근혜, 뭐 문재인 이런 분들이 총을 쏴서라도 나를 막아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경호처에서도 판단을 하겠지만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없기를 바라고. 이거가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진짜 나라가 걷잡을 수 없이 진짜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더욱 체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강하게 옹호하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이 사람들이 이러한 강경한 태도를 밑에 경호관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참 큰 문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고 좀 거짓말이 섞인 주장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가짜뉴스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것이 그 사람들 말이 사실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직무 대리를 지금 김성훈 차장이 맡고 있는데 김성훈 차장이 중하기 무장까지 거론했다는 폭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MBC 취재진이 경호처 직원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 경호관은 평소 권총을 휴대하는데 중하기라는 거는 기관 단총 이상으로 무장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이 경호관이 왜 이렇게 내부 폭로를 했냐. 네. 실제 6월 사태가 벌어질까 너무너무 걱정이 그러니까요. 된다. 그래서 인터뷰에 응한 거라고 용기를 낸 거거든요.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찰도 대비하고 와야 된다고 강조를 했다는 건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중하기까지 거론하면서 경호를 하겠다고 나서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범죄 집단이 자신들의 보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 목숨까지 바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진짜 중하기까지 경찰이 체포하러 와요. 한 1,000명이 와요. 그럼 그 기관총으로 쏴요? 칼로 찌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를 예상을 하면서도 이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시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언론 보도가 맞다면. 그 한마디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가족들끼리 끈끈한 유대감을 갖고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직자로서 자세, 생각, 판단 아무것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맹목적인 충성심만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 경호실에서 근무를 못할 거 아니에요. 뭐 정권이 교체되든 아니면 누구 대통령이 바뀌든 하면 그럼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를 받으니까 그 사저에 가서 이 사람들은 나라의 월급을 받으면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런 공무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나는 대통령 부부와 함께 하겠다. 그런 생각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뉴스바사삭 이 방송 들으면은 우리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사적 이익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김성훈은 어찌 됐든 더 이상 경호처에서 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내 미래가 윤석열한테 있다. 지금 뭐 지지율도 올라가고 뭐 보수에서 나를 또 챙겨주고 윤석열 쪽에서도 먹을 게 있겠지 뭐 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직원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이제 속보도 계속 나오는데 공수처에서 그 윗선의 지시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 선처하겠다, 뭐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계속 이제 회유책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위아래를 이제 분리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서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경호처 직원들은요 그냥. 만약에 경찰이 집행을 하면은 열어줄 필요가 없이 본인이 체포되면 돼요. 네. 내가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제 한 명씩 뜯어낼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 총을 꺼낸다든지 칼을 꺼내고 그러지만 않으면 됩니다. 본인은 그냥 체포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까요? 뭐 그렇게 아니고 막으면서. 이제 한 1,000명이 들어간다고 지금 뭐 마약 수사대 지금 광수대 지금 다 준비돼 있죠. 1,000명 한다라는 거는 한 4명씩 4인 1조가 돼가지고 한 명씩 뜯어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건드리면은 다 죽는 거야. 이거 일종의 협박이거든요, 지금. 여기 이 경호처 직원들이 휘말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이었는지 참 최소한의 뭐 품격, 인식, 인격 뭐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참 슬픈 날입니다. 실제 어제 관저 진입로에 전술복에 헬멧, 백팩까지 착용한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제 언론에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 백팩은 뭐지 싶었는데 지금 윤건영 의원이 오늘 아침 김종배의 시선 집중해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 김성훈 차장이 대테러 팀에 완전 군장하고 화기 가방에 넣고 실탄까지 챙겨라. 다만 총기에 이렇게 실탄을 장착하지는 마라. 이거를 매스컴에 노출되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매스컴에 우리가 이렇게 중무장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무력 시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나 우리 한국이나 막 군사훈련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 정도의 전력을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덤비지 마라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중무장 하고 있어. 그러니까 들어올 생각 하지 마. 체포영장 집행할 생각을 하지 마. 우리는 그냥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나가서 여러 가지 증언과 변론과 주장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경호하는 거지만 체포영장 집행하러 오기만 해봐. 가만히 안 있어. 이러한 이제 협박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해도 참 너무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백팩을 메고 이렇게 다니는 그 경호관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몹쓸 짓들을 하고 있다. 못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동아일보가 요거 사진으로 또 좀 다른 각도로 찍어서 네. 자세히 분석을 했는데 공격 대응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 대응팀이요. 예, 카운터 어설트 팀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을 공격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쪽에 공격이 들어오면은 아예 제압을 하는 이런 거라서 이 팀은 조금 공격적으로 조금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무력 시위고 이 백팩에 보면 아주 자세히 분석을 해놨던데 총이 어떻게 들어가고 막 기관단 총 어떻게 들어가고 막 이런 거잖아요. 미친놈들 진짜로 미친놈들 같아요 진짜로 큰일 나겠다. 예, 근데 진짜 합리적으로 저는 경호처 직원들이 잘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본인이 총을 쏘면은요 그 사람은 거의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은. 예. 아니 김성훈이나 예를 들면 이광우 이 사람들 그럼 지들이 하면 되잖아요. 왜 경호관들한테 이러냐고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실 경호처 내부 폭로뿐 아니라 집단 반발하는 움직임도 보이는데 이제 어제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호처 부장단 회의 주재했는데 이 자리에서 경호 3부장이 윤 대통령 비호를 위해 경호처와 직원들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 김 차장과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성훈 차장이 그 자리에서 해당 간부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여러 언론 보도로 나온 걸 보면은 그 경호 3부장이 자기 직원들 15명은 다 휴가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치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미 중간 간부들에서도 반발이 엄청 심하다라는 거는 이제 내부 분위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야 너 나가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그러니까 진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압이 안 된다라는 게 이 경호처 차장이 지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부 반발이 중간 간부들이 완전 밑에가 아니라 중간 간부들이 야 적극적으로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경찰에서도 좀 고민이 많을 텐데 한 명씩 진짜 뜯어내는 방법으로 2박 3일 동안 진짜 이거 작전 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되면은요. 만약에 이제 최악을 상정을 해보자고요. 막 정말 진짜 북한에서 막 쳐내려와서 윤석열 대통령 신변이 위험해졌어요. 경호처가 이렇게 사분 오열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 경호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엔 경호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이 실시간으로 거의 언론에 제보되기도 하고 야당 의원들에게 정보가 새어나가잖아요. 이미 저 경호처는 경호를 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다. 명령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야 뭐 해봐. 그럼 싫어요 안 해요. 휴가 보낼 거예요. 뭐 당신이 그만둬. 지금 서로 삿대질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국가 기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경호처. 그렇죠. 이렇게 망가뜨린 윤석열 대통령, 김성훈 차장 이런 분들은 분명히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지난 11일에도 토요일이죠. 대통령 경호처 내부망에 영장 집행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 이런 위법성에 관한 글이 올라왔는데 올라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경호처장 부속실에서 이 글을 쓴 작성자의 이제 해당 부서장에게 글 내리라고 요청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장이 이건 내가 내릴 만한 성격의 글이 아니다라고 거부를 하자 이제 전산 담당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글을 내렸는데 이게 언론 보도로 알려지니까 이제 부담을 느낀 건지 이제 어제 다시 복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내부망에 자유롭게 경호관들이 어쩌든 유출이 안 되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 같이 공유하면서 그래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호처가 일반 국민들을 입틀막하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호처 내부에서도 자기들끼리 입틀막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하고 또한 옳은 말 한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판사가 8번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게 맞지. 그거를 막으라고 대통령 경호다. 그것이 대통령 경호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경호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 나중에 되면은 다 부하 경호관들이 경찰이나 검찰 조사받으면 다 증언하고 증거물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람 어떻게 법적 처벌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확신범들이 더 무섭기는 한데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네. 교수가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이죠. 예, 판사 출신이고요. 이분이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6답 뭐 이런 거를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경호처가 지금 막는 것이 문제가 되며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매뉴얼 그래서 부당지시는 어떻게 거부를 하고 이게 어떻게 나중에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안 되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경호처 직원들도 다 사람이고 다 이제 볼 텐데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이제 언론 보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 균열이 생겼다라는 거에 또 징후의 하나에 그러니까 이거를 경호처 직원들이 혹시 못 본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런 거를 올려가지고 뭐 그 똑같은 거 올렸는지 모르겠으나 공유를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탈을 하게 유도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경호처 내부에서도 좀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갈등이 벌어지는 게 굉장히 대한민국의 훌륭한 뭐 이제 공무원이고 엘리트들일 텐데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예. 지금 박종준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 오늘까지 세 번째 출석에 응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 휴대전화까지 다 제출했다는 거예요. 경찰에. 지금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해서 경찰이 이미 체포영장 신청했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오늘 오전 10시가 세 번째 출석 요구한 상태였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체포영장 신청한다는 거고 김신 가족부장이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통보한 상황이에요. 강경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렇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출석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세 차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키자라고 생각하는 이 3인방에 대한 체포영장이 나오면 경찰에서 일단 이 사람들을 먼저 체포를 하게 되면 경호처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맡겠다.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맡겠다. 그러한 구심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좀 더 쉽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좀 빌드업 해가는 과정이 아니냐. 지금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여져서 일단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체포영장 발부 받으면서 대통령을 좀 체포하러 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그 드네요. 체포영장 발부 시점이 이제 들어가는 시점과 그렇죠. 좀 맞닿을 것이다. 그렇죠. 예. 동의하십니까? 네,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좀 상황을 설명드리면은 이제 경호처에 1, 2, 3, 4 이제 넘버 1, 2, 3, 4가 있는데 넘버 1 박종준은 지금 사직서를 제출을 해서 수리가 됐고 오늘 오전에도 출석을 해서 지금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휴대전화도 제출했고 비번까지 풀어서 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온건파였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쨌든 정치적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했던 박종준이고 그러니까 지금 원포가 경찰에 지금 수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넘버 2는 박성훈 차장인데 지난 토요일 날 죄송한데 김성훈 차장인데 세 번째 지난 토요일까지 세 번째 출석 요구했는데 안 나가서 체포영장 곧 나올 거고 넘버 3가 이광우 경비본부장인데 오늘 오전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가가지고 세 번째라서 체포영장 곧 나올 테고 넘버 4가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인데 지난 토요일 날 경찰 조사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2, 3가 지금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서열은 모르겠는데 가족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좀 이상해서. 전 가족부장이 있는 줄 몰랐는데 예. 이게 이제 대통령 여사의 부부와 이제 가족을 해당하는 그렇죠. 거죠. 자녀가 있으면 자녀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 이건 주로 여사님이죠. 김신 가족부장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내일 지나고 나서 할 가능성이 빠르더라도 내일 오후고 아마 제 추론으로는 김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르면은 수요일이겠구나. 수목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국회가 지금 뭐 내일 열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목요일 날 지금 열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빠르면 수요일이고 아니면 국회 열릴 때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국회의원들도 지금 공수처에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가급적이면은 국회의원들은 또 엮이면 피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요일 빠르면 수요일이지만 요 수목 중에 이번 주 안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MBC에 증언한 이제 경호처 요원의 말을 빌으면 김 차장이 체포되기를 경호처 내부에서 원하고 있다. 김성훈 차장 체포영장을 경호처 직원들이 막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우리가 어떻게 열어주기 그렇지만 김성훈 차장까지 막을 이유가 없지 않냐. 약간 이런 게 보이는데 윤건영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 부친상 때 장례 업무를 도맡으면서 그러니까 뭐 묘자리도 알아보고 이러면서 신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김성훈 차장 체포영장 경호처 직원들이 막지 않을 것. 그래가지고 한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대통령 옆에 꼭 붙어 있을 거다. 그런 보도도 나왔고 만약에 이게 장례 업무를 도맡았다. 야,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부속실 직원들도 다 있고 대통령실에 이러한 일들을 다 보는 행정관들이 있을 텐데 경호관은요.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다 진행될 때 정말 위에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냥 눈을 부릅뜨면서 경호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장례 업무를 도맡았다면 그러면 언제 입건하고 염하고 그다음에 어디로 갈지 또 어떤 높은 사람들 오면 이렇게 안내도 하고 뭐 그런 거를 했다라는 얘기인지 그럼 경호 업무가 아니잖아요. 이건 경호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행동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냐. 또 그런 사람을 경호의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또 상당히 신임을 했다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심한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졌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과 관례에 따라서 모든 게 이제 법 제도도 운영이 되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다 적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은 수명이 다 있구나. 제가 예전에 한번 쫙 말씀드렸잖아요. 해외는 다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러니까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 여기는 다 이제 경찰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호처가 이렇게 은밀하게 대통령의 사복처럼 이렇게 하고 뭐 가족들 챙기고 뭐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는 직권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거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그거 알아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어디까지가 심기 경호까지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그렇지. 윤석열 같은 대통령을 만났을 때 경호처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지금 보여줘서 이거는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해요. 경찰에서 관리를 해외처럼 글로벌 스탠다드로 경호처 없애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더 충격적인 건 또 있어요? 윤건영 의원 받은 제보에 따르면 김성훈 차장이 부속실 환심을 얻기 위해서 네. 관저에서 키우는 반려견들 옷에 이제 관계기관 마크 이렇게 되면 아마 경호처 마크가 될 것 경호처 같은데 이렇게. 마크 새겨서 선물했다고 하고 윤 대통령 부부의 휴가 기간에 네. 노래방 기계 설치하거나 폭죽놀이 하는데 폭죽 사오라고 시키거나 뭐 생일날에 장기자랑까지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윤건영 의원조차도 이거 제보 내용이긴 한데 믿기가 너무 어렵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정말 답답하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복을 입은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는 분들이에요. 솔직히 그분들 그럼요. 월급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이렇게 스스로 선배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짓밟고 뭉개고 경호처 자체를 엉터리 집단으로 만드는데 이런 식의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정말 법적 처벌을 넘어서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 정말 큰 문제가 있는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고 출세욕이 강한 사람이 아니냐 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엄청나게 신임도 보여주고 따로 뭐 여러 가지를 챙겼으니까 이렇게 무한한 충성심을 보였을 텐데 만약 경호원들 노래방 설치해요. 경호원들이. 그리고 야 너는 폭죽 쏴. 그리고 너는 좀 장기자랑 해야 되니까 노래 연습하고 와. 경호원들이 다 그러고 있어. 정말 급한 상황이 벌어졌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 역할에 대해서 맡은 바 역할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경호 차장까지 하고 있다라는 게 좀 기가 막힙니다. 그 윤건영 의원 오늘 인터뷰 다 들었는데 김성훈이 원래 이제 뭐 전산 쪽 뭐 이쪽이었는데
기획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김건희가 이제 뭔가 이런 거 기획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아이디어 많이 내가지고 눈에 띄어서 발탁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호 업무로서 이 사람이 차장까지 오른 게 아니라 이런 거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눈에 띄어가지고 하려고 하고 저는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욕이 아니에요. 욕이 아닌데 개새끼한테 이거 제복 입히면은 본인이 좀 올라갑니까? 경호처에 그게 올라가나요? 걔한테 이런 거 입혀가지고 선물을 하면 욕으로 안 들었어요. 그 비유하신 아니에요. 거잖아요. 네. 아니 네. 그러니까 걔한테 제복 입혀가지고 좀 선물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경호처 마크. 네. 나는 이거 충격적인데? 우리 느낌이 뭐냐면요. 약간 우리를 애완견 수준으로 자기들이 본 거예요. 경호처에 이거를 본 경호처 직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생각이 들고 비참했겠다. 예. 폭죽 사러 간 경호원의 생각. 아니, 생일날에 내가 이러려고. 아니, 그러니까 충격적 생일날에 김성훈이 장기자랑까지 시켰다라는 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격파를 했는지 무슨 뭐 몸 날려서 뭐 사람 막는 건지 뭐 노래를 했는지 나는 이제 지쳤어요 땡벌 뭐 이런 걸 불렀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경호하러 온 분들이 그것까지 하고 있으면 얼마나 자괴감이 컸을까. 아 진짜 큰일이다 진짜. 이거 다 무너졌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졌다 진짜. 예.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사실 96년도에 제가 신한국당 입사를 해가지고 대변인실에 배치를 받았거든요. 그럼 그때 막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대변인실은 기자분들 이제 서포트 하는 거죠. 그렇죠. 필요한 뭐 네. 기사 내용이라든지 협조를 해주는 건데 갑자기 그때 어떤 기자분이 돈을 한 5천 원 저한테 툭 던지면서 저기 좀 건전지 좀 사오지 이러는 거예요. 반말로. 그래서 내가 황당해가지고 위에 있는 부장한테 이거 이러는데 내가 사와야 되냐 그랬더니 사다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건전지를 사러 가면서 상당히 비참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호처 직원들도 참 폭죽 사러 가면서 얼마나 그 비참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심정이 조금 좀 이해가 가서 제 경험담도 말씀드립니다. 기자분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그 어려운 시험을 뚫고 집권여당의 사무처 당직자로 내가 왔는데 이게 참 건전지 심부름이나 하고 앉아있고 자괴감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경호관들의 이 자부심을 완전히 짓밟은 이런 나쁜 행동을 한 거예요. 아이고 왜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그 마음이 참 비참한 거 아니에요? 이 이거 진짜. 제보의 내용을 참 답답하네요. 네. 근데 이게 제보 내용이 왠지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네. 네. 공수처가 지금 협조공문 보내서 경호처 직원 같은 경우는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의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경호처는 여기저기 이제 공문 보내서 이거 집행 막지 마라 이런 공문을 보내서 이제 빌드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입장문 내고 네. 뭐 체포영장 집행 불법이다 이런 입장 고수하면서 그럼에도 집행에 나서겠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는 등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는 말이 지키면 되죠, 뭐. 네. 지키면 되죠. 그런데 자꾸 자신들은 판사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위법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그 정신 상태부터 좀 바꾸거나 좀 정신 감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억지가 통하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고요. 국가의 시스템과 법치주의를 가장 지켜야 될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실 측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고 참 큰일 났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오는 메시지나 이런 거 보면은 좀 거친 말로 쫄리는구나 지금 윤 대통령이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있을 헌재 변론도 참석 안 하겠다. 신변의 안전 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체포될까봐 쫄았네 이 생각도 들고 뭐 이거는 경찰에서는 당연히 본인 신분 밝히고 할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1000명의 경찰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와가지고 할 텐데 뭐 하나라도 지금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막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를 본인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입에서 어떻게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지키라라고 주장을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아니
최소한의 어떤 염치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이제 기가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 행위 이런 말들이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가 뭔가 잘못돼 있는다는 느낌을 좀 받긴 했어요.